선행도 중학교보다도 좀 고등학교 선행? 뭔가 갑자기 좀 혹하시나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학원 상담을 한번 해봤더니 엄마표 한 아이들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대충 해석해서 나중에 고학년 때 힘들어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이 좀 걸린다고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것이,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정확한 영어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단어 뜻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충분한 인풋이 이제 맥락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책을 3권 정도 썼는데, 책을 쓰면서도 아직도 우리말 사전을 가끔씩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문맥에 맞는 단어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물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학원 상담을 갔을 때 엄마표 영어 한 아이들이 뭐 대충 하고 정확한 뜻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학원 선생님께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외운다는 것에 대해서 모국어 습득 방식에서는 학원이나 학교가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이 마치 선행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도 중학교보다도 좀 고등학교 선행? 뭔가 갑자기 좀 혹하시나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후기도 말씀드리고 저의 사례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한 친구들이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즘 컨텐츠 보면은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땐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실력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엄마표 영어를 한 친구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당연히 이게 꾸준하게 되었다기보다 뭐 몇 번 해보고 이제 말았다든가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고 진득하게 다양한 영어의 콘텐츠를 듣고 읽은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이 고등학교 때 무작위로 나오듯 쏟아지는 그런 지문들 속에서도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하고 맥락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중학교쯤 들어가면은 학교나 학원에서 고학년부터라고 칠까요? 이제 보통 고학년에 가면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학년쯤 되면은 중등 대비랍시고 좀 시키는 게 뭐예요? 정말 정확한 뜻이 맞는지 이렇게 해석을 시키시잖아요. 뭐 문법을 하면서 문법을 안 가르친 상태에서 해석을 시키신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문법 교육을 하면서 정확한 뜻을 해석을 시키면서 단어도 물어보시고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도,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도 단어와 한글 뜻을 1대1 매칭이나 1대2 매칭, 많아야 그 정도로 아이에게 단어를 암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영어를 익혀가는 친구들에게는요, 영어를 영어로 그동안 이해하는 그런 그 습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갑자기 한국말을 물어보면은 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 식으로 단어를 익혀온 친구들은요, 이 지문의 폭이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콘텐츠의 그 수준이나 질이 좀 더 깊어지면서 충분한 어떤 언어적인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은 그 배웠던 하나 두 개의 단어 뜻에 이제 매달리다가 정작 술술 그 지문을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영어의 언어적인 자극을 듣고 읽기로 무수히 많이 받아온 친구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정해놓은 그 지문만 나오는 그런 경우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뭐 지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폭넓은 지문이, 예, 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 뭐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막 무작위로 좀 섞여서 내신조차도 나오기 때문에, 뭐 모의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무수한 지문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본문 암기식이나 단어를 1대1이나 1대2 매칭식으로 공부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학습적인 어떤 갭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뭐 변별력을 더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치동 교육이라든지 학원 측에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많이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수없이 많이 들어온 친구들, 그리고 수없이 많이 활자의 플로우를 경험한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겁먹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독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읽기의 정의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건데요. 사실은 독해를 한다는 것이 뭐 글을 잘 이해하고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뭐 고학년이나 중등 수준에서 시키는 어떤 해석의 그 질을 보면은 굉장히 뭐 독해가 아닌 뭔가 해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장난 같기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그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영어적인 자극이 그동안 충분히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주어진 아이들은 예, 굉장히 좀 편안하게 예, 영어의 그 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해석하는 방법만 배우고 단어 암기를 해온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바꿨다가 영어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머릿속에서 뇌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문이 조금만 길어져도 굉장히 이제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 많아지고, 고등 가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sugges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뜻을 일단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저도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수업 내에서 이 suggest의 쓰임에 대해서 다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원래 그 의미로 쓰이는 어떤 지문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안하다, 무언가를 뭐 하자 하고 뭐 propose처럼 제안한다란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suggest라는 단어가 다양한 읽기를 하는 친구들은요,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물론 의미를 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뭐 암시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거라고 뭔가 그 의미를 은근히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유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암시하고 제안했다, 혹은 뭐 사전 찾아보면 추천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을 거거든요. recommend의 뜻으로 쓰였다 이러면 예, 아이들이 이거를 한 자리에서 이 단어의 뜻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런 것들을 외우려면 그 본문은 본문대로 내용을 따라가면서 단어는 단어대로 또 학습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읽기 자체의 본질, 그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내용을 쭉쭉 따라가는 듯한 그런 읽기가 실종된 교육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다독이 아니면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독이 꼭 아니어도 듣기를 많이 한 친구들은 또 이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활자화된 콘텐츠에서만 나오는 용어들은 또 듣기로만 되는 그런 단어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이 모국어 습득 방식에 대해서 처음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도 내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학원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전혀 위축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뭐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한테 굳이 그런 뭐 상처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네, 그렇군요." 하고 돌아오시되, 하지만 적어도 그런 선생님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가서 자세하게 해석하는 법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던 거를 잘 해오던 거를 그 말 하나에 좀 꽂히셔가지고 괜히 위축되어서 엄마표 영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그동안 잘 해오던 영어 환경 그냥 한순간에 내려놓으시고 학원표를 가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